박지원 의원은요, 참 남의 당 사정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4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풀려날 때쯤 되면 친박당이 생겨요. 글쎄요. 맞는 말씀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론 가지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친박 내부에서도 뭐 이견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화해 기류가 뭐 번지나 했더니 그 사이에 왜 또 친박 신당서로 나옵니까? 일단 박근혜 불구속 재판 결의안 추진설과 관련해서 친박 비박 속내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박근혜 불구속 재판 추진 친박 비박 화해 기류인가 했는데 친박에 나가서 신당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달라진 건 없는데 달라진 게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조금 올라요. 친박과 비박, 이명박 박근혜 불구속 재판 결의안 추진 하면서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었는데 친박 신당 실체 있다. 그런데 당으로 끌어들여 하나 돼야 한다. 이거 홍문정 의원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당파가 당 접수 시 TK 신당 반드시 나온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전해 들었다.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이런 많이 얘기가 오가는 모양이에요. 친박 신당 시나리오는 뭔가요 하면요. 박근혜 내년 4월 석방설과 맞물려 인적 쇄신 과정에서 친박, 영남, 중진 쫓겨날 경우에 그러면 TK 기반으로 해서 총선 앞두고 제2의 친박연대를 구성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친박 신당 중심에 있다고요? 유영하 변호사 얘기죠. 이런저런 움직임 얘기가 지금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와중에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길 박근혜 얼굴만 보여도 얼굴만 슬쩍 보여도 의원 20명 이상이 모여요. 구속 만기 내년 4월 친박당이 탄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그리고 홍문정 의원과 윤상현 의원 9명이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대화 중에 뭐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청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사과를 좀 요구하고 있는데 뭐 이미 제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면 뭐 원내대표나 다음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름대로 그 입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국회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낸다고 할지라도 예. 여권이나 뭐 이런 데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대통령을 2번 죽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지금 그런 짓을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재판을 지켜보고 또 그 두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때 재판이 끝났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친박당 생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아 그래요? 네. 한국당이 말이죠. 예. 인적 청산하면은 친박이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다른 미래당에 있는 몇 분들은 비박당으로 갈 거예요. 예. 그럼 자유한국당은 비박당이 되고 친박당이 따로 생깁니까? 따로 생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요. 예. 내년 4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 구심점이 된다. 국회의원 당선시킬 힘이 생겨요. 지금 한 가지 박 의원 얘기 중에 구속 만기 내년 4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두 분 변호사 김한기 변호사. 예, 약간 뭐
일정 부분 전혀 뭐 완전히 그 틀린 말은 아니신데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근데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변수가. 이게 이제 국정원 특활비 받으신 건데요. 예, 특활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거는 그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돈은 뇌물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이제 항소하고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항소 지금 2심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 아마 어떻든 간에 법원에서 또다시 만약에 이거를 뇌물로 인정 안 하면 검찰은 또 상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년 4월이 아니라 이 구속 기간이 더 연장이 돼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은 내년 4월이 아니라 내년 중반 이후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 변호사 생각. 저는 이게 구속 만기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대법원에 있는 사건은 4월 16일이 6개월 구속 만기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공천 개입한 걸로 해서 2년형이 최종 확정이 돼 버렸어요. 이 말이 이게 고등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다 상고를 안 해서 최종 확정됐는데 2년은 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2년에 이게 그 불구속으로 이때까지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거든요. 구속영장은 대법원 그걸로 계속 연장했고요. 그럼 이게 대법원이 만기가 내년 4월 16일 돼도 그때부터 이게 2년간 또 이게 공천 개입건으로 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감옥에 있었던 건 따라서 계산 이게 안 해줘요? 그거를? 법으로 다 계산해 줍니다. 그거 계산은 25년에 산입을 하니까 2년은 이게 불구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년에 이게 별도로 형을 집행할 수 있으니 결국 이게 구속 만기로 넣기는 불가능하고 지금 이게 박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게 그 형이 모든 게 확정될 때 사면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면 형 집행 정지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이게 구속 기간 만기로 놓을 방법은 없어요. 친박 신당 얘기 뭐 들은 거 있어요? 서 변호사님? 예. 박 전 대통령에게도 뭐 유영아 변호사 통해서 전달이 됐네 만에 뭐 일단 이게 일단 요 석방 결의안은 제가 이게 오늘 국회에서 발제를 했기 때문에 그 윤상현 의원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속내를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추진하는 비박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이게 그 지금 상당히 태극기 세력이 커지니까 뭔가 이게 탄핵의 어떤 원죄에서 벗어나서 태극기 세력과 함께 안아보자 이런 뜻으로 이게 박 대통령 석방안을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탄핵을 찬성했던 게 지금 원죄예요, 그러면? 아니, 본인들은 원자력보다 그 부담. 예를 들어 이게 탄핵을 비판하는 태극기 세력이 커지니까 이런 태극기 부대까지 껴안아보자. 그래 이게 보수 단일 대우가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비박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박은 탄핵이 중요한 건 친박은 이게 탄핵에 대해서 반성 없이 불구속만 요구하는 것은 이건 이게 후한무치하다. 이게 서청원 의원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홍문종은 이건 이게 박 대통령을 다시 한번 죽이는 부관참시다. 홍문종 의원 얘기는. 이런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고 있고요. 저는 이게 그 친박 신당설은 마지막으로 이건 이게 이번에 그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뽑잖아요. 거기서 이게 누가 되느냐. 예를 들어 이게 복당파가 돼버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니면 또 낮아지는 그런 게 전당대를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겠네. 정훈갑 의원님. 앞서 홍문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해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지역 넓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당연히 친박에서 주장하듯이 서청원 전 대표도 얘기했듯이 반성과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 측면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친박 신당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선거 전략용으로 친박 입장에서는 압박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밀어내면 우린 나간다. 그렇죠. 이제 압박용인데 신당설의 가능성은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할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보수도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다음에 내후년 총선에서의 승리라는 것. 여러 가지 목표점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분열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설령 신당이란 그런 움직임을 가져도 거기에 힘을 몰아줄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원내 선거를 위한 압박용 카드 그런 측면에서의 무게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당 헤게모니를 잡느냐 싸움이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원내대표 있고 당대표 계속 그 문제를 두고 맞아요. 충돌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싸움이 끝나봐야 알고. 헤게모니도 아니고 정치 쇼하는 거예요. 원내대표, 당대표 또 인적 청산 앞두고 서로 살기 위해서 정치 쇼하는 거라고. 그래서 쇼를 해도 권력을 잡으려고 쇼를. 비박 입장에서는 정략적 제의로 손 내밀게 하는 거고 또 저쪽에서는 지금 곧 인적 청산도 있다니까 그런 방패막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현실적으로 뭐 이 결의안이 추진된다 한들 그게 무슨 뭐 소용이 실효성도 없다면서요. 없고 되지도 않을 예, 사안 예. 아닙니까? 또 신당설도 마찬가지. 지금 신당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주 친박 중에 친박인 사람들이에요. 네. 과거에 청산 대상으로 늘 거론됐던 분들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엄포성이죠, 엄포성. 뭐 신당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친박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일 때 얘기고 그렇죠. 지금은 죽은 권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신당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파괴력은 전혀 뭐 미멸이라고 봅니다. 아, 예. 더군다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앞장서고 나서고 있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우리 속된 말로 코빼기나 보였습니까? 예. 지금 자기 살라고 쇼 부리고 지금 있는 것들이에요. 예. 살고자 하는 길이라는데. 아니, 누구 멋대로 뭐 불구속이고 석방이에요. 예. 이게 후한무치도 이게 후한무치가 너무 심한 거고요. 예. 먼저 그런 얘기를 하려면요. 재판부의 판결문부터 읽어보라고 저는 좀 충고해주고 싶어요. 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여태껏 뭐 반성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자기 책임에 대해서 정말 대우각성을 했습니까? 다 자기 책임 미루고 범행 부인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탓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무슨 이런 사법적 문제를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들을 예.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결국은 앞서 여러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2월 전당대회를 앞둔 이를테면 협박전이에요, 협박전. 네. 나 네. 신당 나갈 수 있다. 자, 친박을 또 뭔가 껴안고 극우 보수를 끄어안아야 될 비박 입장에서는 이 석방 결의안 같은 걸 주도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른바 혁신, 쇄신 다 온데간데 없고 다 모이자. 반문재인 우파연합 만들자. 이런 발상에서 연장된 하나의 정치적 쇼로밖에는 저는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환 평론가 정리해 주시죠. 네.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참 답답한데요. 둘 다 박심팔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쪽 다 박심팔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기야 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진짜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는 안 돼 있겠죠. 감옥에 보내지는 않았겠죠. 진짜 위한다 그러면 운명을 같이 했겠죠. 그 운명을 같이 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자신과 용기도 없으면서 저런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친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박 비박 얘기를 진짜 언제까지 저희가 하고 들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 본인들은 또 그렇게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던데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잖아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조항은 그러면 그거의 결정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거지. 아직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